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드림넷의 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억세스 레벨의 보안이라는 주제랑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한 이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세션은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그 중간에 나오는 데모 시연을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해서 한번 그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방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한드림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드림넷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드림넷은 2000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지금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네트워크 장비, L2, L3 장비, 그 다음에 보안 UTM 솔루션 같은 경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위치에 대한 어떤 그 펌웨어 개발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구로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쭉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 그리고 보안에 대한 탐지 기술, 차단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여러 제품들을 많이 좀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이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서브게이트라고 하는 장비를 저희가 출시를 했었는데요. 인터넷 코어단에 설치를 해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트래픽과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비업무용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QoS 장비를 저희가 2004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이 서브게이트라는 장비는 이제 그 트래픽의 형태를 보고 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아니면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파일들을 서브게이트 장비가 탐지를 해서 스스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판매를 했었고요. 여기에 저희가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해한 트래픽은 걸러내고 정상 패킷만 가지고 저희가 QoS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2007년도에 그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억세스 레벨 보안 스위치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네트워크 스위치에 보안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용자 PC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로 인한 네트워크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보안 스위치였고요. 이 보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6년, 2007년도에부터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 이후부터 계속 쭉 줄고 현재까지도 국내 보안 스위치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외산 제품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보안 스위치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유해 트래픽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IP 관리와 비인가 접속자에 대한 제어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스위치와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VIPM 솔루션을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 저희 보안 스위치가 사용자 단에 쭉 깔려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VIPM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IP 관리,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IP에 대해서 어떤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IP 충돌 방지, 그리고 내가 허가하지 않은 사용자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백본 스위치라고 그래가지고 SG8000 시리즈, 8800 시리즈, 8700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출시를 좀 했고요. VRF를 이용한 가상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버추얼 스태킹을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IP 버전 4와 IP 버전 6의 처리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DTA 제품 검증에서 우수한 성적을 좀 거둬가지고 국내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육군 노을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방 사업에 저희가 도입이 됐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많이 달라붙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기능에 대해서 다 개발을 완료를 했고, 저희가 이제 올해 보안 적합성이 나올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저희 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체 4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 생산,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고요.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뭐 공공, 기업, 대학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영업을 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시큐리티 스위치라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시큐리티 스위치는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개발을 하고 2007년도에 저희가 LG 노텔, 현재는 지금 에릭슨 LG로 이제 회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LG 노텔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에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신뢰성 검증을 통과하고 ODM 형태로 저희가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할 때 라벨을 LG 노텔 라벨로 붙여서 저희가 국내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삼성전자 신뢰성 검증도 통과를 하게 되면서 그룹 표준화 제품 그리고 ODM 제품으로 저희가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이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삼성에는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저희가 그 신뢰성 검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잘 알고 계시는 뭐 시스코 제품들이라든가 다른 여러 제품들하고 이제 공개 BMT를 거쳐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표준화 장비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연간 1000대 이상 계속 현재까지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그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에 있는 연구진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제품에 대해서 검증하고 테스트를 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품의 기술력으로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산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검증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업계 최고 수준의 저는 어떤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보안 알고리즘, 그 보안 장비들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얘가 이제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만큼 저희가 국내에서 오래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됐고요. 하드웨어 장애율에 대해서도 0.2% 미만으로 아주 낮게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저희가 파트너 리스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드림랩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그동안 해외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트리뷰터 파트너, 그 다음에 프리미어 파트너, 골드 파트너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현재는 영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저희가 일본 지사를 통해서 아니면 아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같은 쪽에 저희가 파트너가 돼 있어서요. 지금 보안 스위치와 VIPM 이런 제품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회사 소개는 마쳤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하다기보다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외적인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션에 먼저 회사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억세스 레벨의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트워크 전문가 따라잡기라는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보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분들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보안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억세스 레벨 보안, 네트워크에 있어서 보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와 노트북, 뭐 프린터 같은 이런 그 기본적인 장비들이 우리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발전이 되고 고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TV라든가 아니면 IP 방송이라든가 IP 텔레폰이라든가 이런
이런 형태의 다양한 단말들이 우리 네트워크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랜이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같은 이동형 매체들도 우리 네트워크에 많이 들어오게 됐죠. 최근에는 IP CCTV 같은 이런 그 보안 장비들까지도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단말들이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옴으로 해서 이 단말들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우리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다양한 단말들에 대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어떻게 해야지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형태로 단말기도 구축도 하고 컴퓨터도 설정도 하시게 되고 야간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 끝일까? 장비를 설정을 해놓고 장비를 켰다고만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일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해서 서비스를 잘 구축을 해 놓으셔도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가 감염된 특정 사용자가 유해 트래픽 하나만 발생을 시켜도 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분들이 단순하게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만 고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보안까지도 책을 펴서 공부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까지도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네트워크와 보안을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점점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억세스 레벨의 보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발생이 됐었던 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목록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2014년 3월까지 아주 굉장히 규모 있는 어떤 형태의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2003년 1월달에 있었던 125 대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2014년도에 발생이 됐던 저희가 그 주요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서서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는 어떤 APT 공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작년까지 발생이 됐었던 주요 사고인데 현재 이런 그 APT 같은 사고들이 좀 더 진흥화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격들로 인해서 그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2000년도에 발생이 됐었던 그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 저희가 5조 1479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원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디도스 공격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그런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보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런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을 시키는 네트워크 공격이 왜 자꾸 발생을 하느냐,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물론 저희 한드림넷의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보안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보안 장비들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코어 구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화벽도 설치하고 IPS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분석 장비들도 설치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용자 단에서는 백신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제거하는 툴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보안이 현재까지의 보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보안 장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단에서 어떤 그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주요 서버나 이런 주요 장비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보안 장비가 사실 네트워크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그 공격이 계속 발생을 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코어 레벨의 보안은 강력하지만 사용자가 있는 억세스 레벨의 어떤 그 보안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만 그런 보안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한드림넷의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그 계속 어떤 새로운 형태의 UA 트래픽이나 악성 코드가 발생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그 USB나 노트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이동형 모바일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여주시겠지만은 상단에 있는 어떤 보안 장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PC라든가 노트북에 직접적으로 USB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내부 사용자에서 사용자로 어떤 그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전파를 시키고 감염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들이 현재의 보안 사고를 끊이지 않게 하는 그 주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용자 가장 가까운 위치인 사용자 저점에서 어떤 보안을 수행을 해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안에 대한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이렇게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억세스 레벨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작년 12월 달 기사인데요. 이제 국가 기관에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 L3급 이상부터는 보안 적합성 검증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모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것 자체가 어떤 보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비 자체에 있는 어떤 그런 보안,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억세스 레벨의 어떤 그 보안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유해복 트래픽이나 아니면 보안 사고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스위치,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네트워크 스위치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1세대, 저희는 1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었던 여지껏 만지던 장비가 저희는 1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고요. 두 번째, 보안 스위치 세대가 2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드림넷에서는 3세대라고 해서 통합 보안 스위치, 이제는 보안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허가하지 않은 사용자에서 네트워크에 격리를 시키자라는 것이 3세대, 4세대가 융합 보안 스위치, 부가적인 보안 솔루션들과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향상된 보안을 제공을 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4세대 융합 보안 스위치입니다. 1세대 그 일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쪽에서 어떤 발생이 되는 유해 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루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보안 사고에 대해서 스위치가 스스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분들이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을 해서 ACL을 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 제어를 해줘야지만 뭔가 조작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것들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2세대에서 저희가 보안 스위치를 개발을 하면서 네트워크 스위치에다가 저희가 MDS라고 하는 보안 전용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에서 올라오는 유해 트래픽을 MDS 엔진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위치가 스스로 차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유해한 패킷만 골라서 관리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관리자분은 그 내용을 보시고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알려서 문제점만 해결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된 게 바로 2세대 보안 스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세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안 플러스 이제는 인증입니다. 인증.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보안을 할 때 유해한 트래픽만 막으면 될 것이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내가 허가하지 않은 사용자가 우리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무선을 통하든 유선을 통하든 이런 형태든 막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NMS, 그 다음에 인증, IP 관리,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융합 보안 스위치를 만들었고요. 통합 보안 스위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IP 관리, 네트워크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스위치 관리까지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4세대 융합 보안 스위치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하고 연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향상된 보안을 제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APT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그 스위치가 사용자 단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PT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저희 쪽에 연동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용자가 발견이 되면 보안 스위치에서 그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격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사고들 때문에 저희가 APT 공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APT 공격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함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APT 솔루션이 인터넷에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지 그 사용자 정보를 저희 VIPM 솔루션에 제공을 하게 되면 VIPM 솔루션에서 문제 있는 PC를 스위치 포트에서 아예 네트워크를 격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에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 트래픽에 대해서는 보안 스위치가 차단을 하고 APT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 솔루션과 같이 연동을 해서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하고 저희가 파이어아이 제품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이트에서 지금 실제로 연동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APT 제품 단독으로 구성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저희가 APT 장비가 없어가지고 데모로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그림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APT가 이렇게 단독으로 구성됐을 때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별도의 프로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또 추가로 깔아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 보안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APT 솔루션만 추가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저희 VIPM과 같이 연동을 통해 가지고 스위치에서 바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포트에서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안 스위치와 APT 솔루션이 연동을 통해서 향상된 보안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사용자에게 당신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차단을 했으니까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웹페이지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례별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저희 보안 스위치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하고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이제 IPT 연동입니다. 저희가 IPT 장비하고 같이 그 연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서 판매되는 교환기하고 저희가 같이 연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네트워크에서도 일반 데이터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보안 기능들, 보안 사고들 때문에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언론 매체라든가 정부에서도 IPT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된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IP 교환기 제조사들과 저희가 연동이 돼서 향상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감청 차단이라든가 루핑 차단, 도스, 디도스 차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IP 전화기가 네트워크에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화기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에 대해서 선번장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각 전화기가 사용하고 있는 내선 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편하게끔 저희가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관제 프로그램에 있는 화면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포트에 192.168 1.201이라는 전화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전화기는 내선 번호가 1012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면은 IP 전화기가 옛날 선로망을 사용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면서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매년 초가 되면 전화기를 들고 내부 사용자들이 자리 배치를 다시 합니다. 자리를 막 바꾸거나, 시군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다가 밑에 있는 사업소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전화기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느 지사에 있는 몇 층에 있는 몇 번 스위치, 몇 번 포트에 몇 번 내선 번호가 있구나, 그 사용자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가 지금 하나라 가지고 모니터 셀렉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전환하는데요. 시간이 약간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실 것 같으면은 지금 장비에 대한 IP 정보들이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전화기 정보가 나타납니다. 192, 168, 10.100번이라는 전화기가 1001번 내선 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 장비에 10번 포트에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리스트가 많지 않지만,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단말기 하나하나를 찾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내선 번호 아니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1001번이라는 전화기는 IP는 100번이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위치는 2124GXPOE의 1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LAN은 1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위치 이름과 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스위치의 이름은 지사 이런 형태로 많이들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어느 쯤에 있다는 것은 스위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지금 VIPM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들은 많이 있는데, 뒤에 이제 다른 데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IP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IP 다운 단말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하시는데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용자 기능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 위자드 기능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IPT를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를 네트워크 인스톨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설정을 해야 되는 컨피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매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드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분들이 일일이 컨피그를 작성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답 형태로, 스위치와 문답 형태로 yes or no 형태로 저희 작성만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데모 구성도입니다. 현재 제 상단에 3124GXPOE라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2124GXPOE, 거기에 IP 전화와 노트북이 이러한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저 상단에 있는 VIPM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 통합관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화면을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데모는 뭐냐면, 공장에서 막 가지고 온 신규 장비를 우리 네트워크에 인스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엔지니어분들이 콘솔을 연결을 하고 IP를 설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구성을 하시는데, 저희 현드림 내 보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자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전환이 됐고요. 자, 지금 신규 장비, 막 이제 박스를 개봉한 장비를
꺼내서 저희가 화면에 이제 콘솔을 띄워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장비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장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넣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스위치의 IP를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IP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명령어는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위저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위저드 컴피그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제 안내 문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 yes를 누르고, 자, 실제 장비에 입력할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 분이 여기서 이제 IP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저쪽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는 것 같아서 옆으로 옮겨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동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SNMP 통신을 하기 위한 설정값도 넣게 되고, 저희 VNM이라고 하는 관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VNM이 설치되어 있는 IP와 VIP이 설치가 되어 있는 IP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위치에 입력을 해야 될 설정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yes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을 쳐서 작성을 하는 것들을 문답 형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페이스 정보는 없지만 스위치의 IP 정보라든가 스위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는 간단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IPT 환경에서 구성을 좀 해드릴게요. IPT 구성을 하실 때는 보통 데이터 네트워크와 보이스 네트워크를 따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VLAN 설정이라든가 태그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매번 엔지니어 분들이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IPT 설정하는 부분인데, IPT 위저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이스 VLAN ID를 몇 번으로 넣겠냐, 태그를 몇 번으로 하겠냐,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시게 되고, 데이터 VLAN은 몇 번인지, 그리고 업링크 포트는 몇 번으로 하겠다, 바로 트렁크 포트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므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용자 포트는 몇 번으로 쓸 건지, 그리고 IPT에 대한 보이스 VLAN에 대한 QS를 설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 VLAN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맥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단말기가 들어왔을 때는 자동으로 보이스 VLAN으로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QS를 적용을 시켜라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이스 VLAN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를 할 거냐라는 것들을 묻게 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간단한 기능들만 문답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쇼 런을 해가지고 한번 스위치에 입력된 컴피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각 포트별로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들만 사용하면은 지금 각 포트의 별로, 잠깐 화면 좀 스크롤 좀, 네, 스톱. 네. 자, 포트에 보면은 지금 22번 포트에 하이브리드 VLAN으로 설정이 됐고, 보이스 VLAN은 2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설정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같은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VLAN으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하이브리드 VLAN으로 설정한 이유는 태그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이티브 VLAN이 10번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태그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걸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VLAN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까지의 상황이 바로 IP 전화가 들어왔을 때 그 특정 전화기에 대해서 보이스 VLAN으로 포함을 시키고, 데이터 트래픽과 보이스 트래픽이 동시에 올라왔을 때 보이스 트래픽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라 까지가 현재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안 기능에 대한 위저드 기능인데요. 저희가 보안 스위치다 보니까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어렵지 않아? 스위치 보안까지 해야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보안 기능 위저드를 사용하시면, 자, 보안 기능을 몇 번부터 몇 번 포트까지 사용을 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보안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탐지 모드로 놓을 거냐, 차단 모드로 놓을 거냐를 설정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만 설정을 하시면 보안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기타 이제 ARP 스푸핑이라든가 이런 해킹 차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 기능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내부에서 룹이 돌았을 때 스위치에 자동으로 차단을 하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 포트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면 간단하게 보안 기능에 대해서도 설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보안 스위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겠지만은 보안 기능을 탐지 모드로 놓을 거냐, 차단 모드로 놓을 거냐, 이 몇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은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위자드 기능은 저희가 데모를 마치고요. 다음 그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데모는 이제 스위치 설정 일괄 배포라는 기능인데요.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될 때 한두 대 설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지역적으로 넓게 퍼질 수 있고, 내부에 뭐 100대에서 200대 이렇게 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스위치 컨피그를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된다. 아니면 패스워드를 일괄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VLAN을 일괄적으로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건물 내에 있으면 한두 대 정도는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반경이 넓거나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게 여간 까다롭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VRPM의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데, 실제 저희가 그 데모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PM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일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뉴에 뭐 보안 기능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어떤 뭐 시스로그 설정이라든가 시간 설정, 뭐 펜 설정, 배너 설정,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외에 필요한 것들은 상단에 이제 텔레스크립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크립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스위치에서 컨피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워드를 변경을 하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넣었는데, 일반 스위치에 입력하는 그런 컨피그와 동일합니다. 그 컨피그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설치했던 그 장비에 지금 초기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를 콘솔 한번 보여주세요. 조절반칙 콘솔, 네, 장비를 선택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비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건데요. 유저 패스워드가 루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루트로 되어 있네요. 루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VIPM의 일괄 배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패스워드를 변경을 할 겁니다. 그 변경을 할 때는 장비 개별적으로 하나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 말고 저희가 뭐 그룹을 선택해서, 장비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 그룹을 선택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SNMP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SNMP 설정을 좀 안 해놨었네요. 자, 다시 선택을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자,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SNMP 설정이 안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뭐 우체국 아니면 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구성하는 반경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그 설정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패스워드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넣고 적용을 누르면 대기 중이라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아직 스위치에 적용이 된 건 아니고요. 이 명령을 앞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언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실행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내가 하시고자 하는 시간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스위치, 뭐 1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1000대가 되든 해당되는 스위치에 일괄적으로 스위치에 명령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면은 성공이라고 나오고요. 하나의 명령이 성공을 했다. 스위치에 들어가서 한번 명령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에서 쇼런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시면 루트 패스워드가 유저 패스워드가 루트였었는데 지금 이네이블 패스워드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패스워드도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괄 명령 기능은 현재는 저희가 그 데모를 위해서 패스워드 변경을 보여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펌웨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1000대의 스위치가 있다. 근데 일주일 안에 뭐 펌웨어를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뭐 지역에 있는 파트너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아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상단에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전국에 있는 장비를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버튼 좀 눌러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모델명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장비의 모델명, 그 다음에 펌웨어, 그리고 대상 장비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한꺼번에 장비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재부팅까지도 하고 나서 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관리자분께 보고를 해드리는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오토 컴피그 기능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보통 이 오토 컴피그 기능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전국의 장비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장비가 현재 장애가 났다. 이런 가정하에서 만약에 저 위치에 장애가 났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수배를 하고 현장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업체 쪽에 장비를 보내서 설정을 좀 해주세요. 장비를 좀 교체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될 텐데 차가 막힌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장애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토 컴피그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저희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공장 출하 상태, 장비의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설정되지 않는 공장 출하 상태 장비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원격제에서 신규 장비에 대한 IP 설정,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설정, 게이트웨이 설정, SNMP 설정을 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컴피그까지도 그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데모할 거는 이 현재 동일한 상황에서 이 장비에 대한 장애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장애를 만들고 새로운 장비를 옆에 붙여가지고 이 장비를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는데 이 복구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짧게 걸리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단순하게 장비를 교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컴피그를 그대로 넘기는 것까지를 저희가 복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데모를 실제로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장애를 발생시키는 장비가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장애를 발생을 시켰고요. 자, 장애를 발생을 시켰고요. 옆에 있는 스위치가 지금 공장 출하 상태인 그 장비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옆에 있는 장비에 제가 전원을 켜고요. 전원 켰나요? 네. 제가 케이블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을 하고 자, 전원이 랜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희 쪽에 이제 장비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는 공장 출하 상태이기 때문에 IP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콘솔을 연결을 해야지만 설정이 가능한 그런 환경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현재 보안 스위치들이 서로 통신을 하게 되면서 새로 우리 네트워크에 접근한 신규 장비를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장비에 대해서 현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가 났던 장비의 IP와 여러가지 기본적인 정보는 원격지에서 지금 보시는 웹창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콘솔을 연결을 해야만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연결을 하시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신규 장비가 저희 쪽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장애가 발생한 장비가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장비거든요. 빨간색으로 현재 50초 전에 장비가 장애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자, 이 장비를 신규 장비를 교체를 하겠다라는 버튼을 누르고 현재 장비로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장비로 이 장비가 변경이 되게 되고요. 변경이 된 상태에서 네트워크 구성상에 다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장비는 빠진 거고 하단에 있는 장비로 교체가 된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장애가 복구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케이블을 꼽아도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사용하시던 컴피그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기본에 사용하시던 컴피그가 입력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장애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용자를 쭉 연결했는데 컴피그가 없네?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우왕좌왕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그 스위치에 최종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었던 컨피그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장비를 복구를 할 텐데요. 자, 스타트업 컨피그 파일을 스위치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내용은 전에 장애가 났던 장비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 정보를 현재 이 스위치에다가 입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 초기 상태에서 어떤 그 장비를 현재 재부팅까지 해서 저희가 그 설정값이 그대로 넘어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콘솔 케이블을 옮겨 볼게요. 자, 콘솔 케이블을 저희가 장비에 옮겼고요. 자, 현재 재부팅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부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가 기존에 사용하던 VLAN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장애 복구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재부팅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모든 내용들이 다 입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신규 장비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트와 사용하지 않는 포트 정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팅이 다 됐나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네, 부팅이 되는 중이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원격제에 있다 하더라도 장비만 현장에 보내고 서울 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장비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입력을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런을 해서 저희가 컨피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컨피그를 보고 일반적으로 그 장애 복구할 때는 컨피그를 얼마나 잘 백업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그 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쇼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기에 설정했던 VLAN 정보, 그 다음에 스위치의 IP 정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대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케이블만 같은 위치에 꼽아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가지고 쉽게 빠르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데모입니다. 마지막 데모인데요.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짧게 한 3분 정도만 데모를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과다 트래픽 제어. 내부에서 어떤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용량 파일을 막 다운로드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일단 네트워크는 대역폭 점유로 인해서 속도가 지연이 되고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지연되고 느려질 때 어떻게 사용자를 제어를 할 거냐.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어떤 그 QS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스위치에서 QS 제어를 하는 그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서 하는 Q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나 아니면 레인 리밋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저희 보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정확하게 트래픽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전환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 두 개의 PC가 있습니다. 자, 192.168.1.100이라는 김민수 PC가 있고요. 1.200이라고 하는 박성원 PC가 있습니다. 자, 이 PC에서 현재 데이터 트래픽이 초당 95메가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느려질 수도 있는, 회선망을 100메가 정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느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용자를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픽 제어 버튼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업로드 트래픽과 다운로드 트래픽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10메가로 제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메가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현재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잠시 후에 저희가 그 5초 평균 값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10메가라고 지금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업로드 트래픽이고요. 하단에는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한 제어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트래픽이 10메가로 제한이 됐고, 자, 박성원 PC의 다운로드 트래픽이 10메가로 제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이쪽에서 김민수 PC에서 박성원 PC로 약 100메가 정도의 트래픽을 흘려 보냈고, 저희 스위치에서 업로드 트래픽을 10메가로 제한을 했더니 박성원 PC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트래픽이
신매가로 제한이 됐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걸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시간 제한을 거시게 되면은 적용을 하고 1시간 내지 뭐 5시간 내에 자동으로 룰을 해제를 해라까지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이 할 경우에 그 사용자를 찾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그 사용자를 제어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쉽게 확인하시고 쉽게 제어까지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트래픽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데모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한드림넷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내전따의 한드림넷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 se-한드림.net이라고 하는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오늘 못해드린 말씀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